안녕하십니까. 당독서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조숙증이라고. 요즘에 아이들이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와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리고 걱정을 이 아이가 성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이제 걱정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성조숙증이 오게 된 원인이 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솔루션들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숙증, 사춘기는 신경 내분비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있는데, 특히 우리 이제 이 중추신경계에서 신경계에 특히 내분비에 이제 우리 내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라든가 이런 데에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왔는데, 호르몬 분비가 왜 변화가 왔느냐, 왜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나이가 됐을 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결국에는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춘기는 어린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그 전환의 그 시점에 호르몬의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이제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신체적 발달에 상당히 사춘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이것이 그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미래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사춘기 발달의 신체적 호르몬적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하는 거다. 그럼 언제 나오는 거를 그냥 대개 여아이 같은 경우에는 8살, 그 다음에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9세, 9세, 그러니까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8세 이전에, 남아이 같은 경우는 9세 이전에 생식 능력이 발달하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 동안에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약 그 42.3%가 그 5년 사이에 발병률이 성조숙증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도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성조숙증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거가 결국에는 그 역할을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는데, 성조숙증은 특히 남자보다 여자아이가 훨씬 더 흔한 거고, 발병률은 남아보다는 여아한테서 10배 정도 더 많이 일어난다. 성조숙증이 일으키는 가장 핵심 요인은 뭐냐? 여기 이렇게 부신의 과형성 이런 알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거는 사실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에 과다 노출됐다, 알약이나 연고, 이것도 어떤 질환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경우에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뇌나 척수에다가 어떻든 방사선 치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뭐냐? 비만이에요, 비만. 이제 단순 비만이 아니라 영양이 과다한 비만. 똑같은 비만이라도 성조숙증이 훨씬 더 잘 오는 사람이 있고, 비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만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2차 성징이 발달되는 것은 여자한테서 일어나는 어떤 유방이 만들어지는가, 겨드랑이 터지는가, 월경배란이라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경이라든가 고환이 확대되고, 수염이 나고, 여드름이 생기고, 목소리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징후는 우울증이 오거나 공격적 그 특성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죠. 되게 반항심이 강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의 변화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성조숙증 원인은 크게 4가지에서 와요. 4가지. 가장 큰 것이 이겁니다. 비만하고 영양과다, 고지방, 고탄수화물 시기가 핵심적인 역할이고, 그 이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망간에 과다 노출됐을 때, 그 다음에 내분비 교란 물질. 내분비 교란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는 주로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런 환경 인자들에 노출되는 어떤 그런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장난감이든가 어떤 그런 과정에서 노출됐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는. 그럼 비만이 성숙증의 핵심 원인인가? 아니에요. 비만은 필수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은 맞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 비만이면서 결국에는 칼로리 과잉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이고 우리 아이 잘 먹여야 된다고 너무 많이 먹이게 되면 이런 성적증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사춘기 발달을 조절하는 가장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양 상태예요.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잘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이런 바람이 있지만 그 잘 먹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잘 먹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왜곡될 수도 있고 정말 건강하게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근데 부모가 여기에 대한 사실은 그 지식과 이런 지혜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섭취가 고열량의 에너지 섭취는 조기 초경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만과 높은 BMI가 높은 경우에는 여아이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조기 사춘기 발병을 촉진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특히 이제 라벤더 오일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연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춘기 전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어떤 거냐? 분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면서 그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됐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IGF-1이 증가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런 아이들에서 거의 모두에서 실제로 이 조기 이런 그 성적증이 일어나더라. 특히 분유가 왜 문제가 되냐? 분유는 비만을 촉진한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 지금은 없었지만 예전에 보면은 그 분유를 먹고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것들을 많이 했죠. 분유 먹고 우량아 선발대회를 한다는 얘기는 분유를 먹으면 살이 잘 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 찐 아이들은 조기 성숙증 이런 것들이 성조숙증이 빨리 나올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분유는 모유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에너지 함량이 단위 면적, 단위 그램당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분유는 모유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분유는 단백질은 높은데 지방이 낮아요. 모유하고 분유의 큰 차이가 이거예요. 단백질 함량은 너무 높은데 지방은 거의 부족하다. 이것이 결국은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보시게 되면 모유는 단백질이 초유 있죠. 수유 초기에 단백질 함량이 1.4에서 1.6g이죠. 100ml당. 근데 6개월이 지나면 단백질 함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0.6에서 0.8로 100ml당. 반 정도가 줄어들었죠. 근데 분유는 어떻게 되죠? 초반부터 나오는 분유는 단백질 함량이 2에서 2.5g인데 끝까지 이거예요. 아니면 더 심하면 더 높아지죠. 단백질 함량이 2배, 3배, 심지어는 뭐 4배까지도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IGF-1의 성장인자를 증가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비만으로 가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비만, 이 분유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모유 수유는 될 수 있으면 오래 할 수 있으면 오래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런 아이 때에 고에너지 열량의 식이를 하거나 고단백질의 식이를 하거나 이런 지방이 많은 음식이든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BMI 수치가 올라가거나 BMI 수치하고 상관없이 호르몬의 발달들이 변화되는 거죠. 이 호르몬의 생성이나 이런 변화들이 생겨가지고 결국 뭐냐 조기 성숙증에
올라오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이런 식사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야채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식사들을 곁들여서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야채 같은 식이를 반드시 같이 하는 것이 성조숙증을 갖다가 낮추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런 유청단백이라든가 우유단백이라든가 이런 고기 단백질들을 섭취량이 높은 경우에 성조숙증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키가 빨리 크고 성장을 하고 싶은 어떤 부모님의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이 과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소고기에도 보면 이런 루이신과 같은 이런 BCA,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애시드들이 높게 되면 이건 뭐 학술 전문적인 건데 mTOR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단백질과 유전자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결국 뭐냐 호르몬 분비를 올리게 되고 그래서 성조숙증이 오게 만든다. 그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런 소고기나 치즈라든가 이런 고기나 고지방식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조숙증이 되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뭐 어떻게 하죠? 호르몬 주사 맞춰요, 무조건. 호르몬 주사 맞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한두 번 맞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맞아야 돼요. 1년 내내 이런 거 1년 뭐 하시면 더 뭐 너무 조개 나오면 몇 년 동안 맞아야 되죠. 이 몇 년 동안 맞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호르몬에 이거를 강제로 줄이다 보니까 다른 호르몬들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나 부작용이나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성조숙증이 걸렸을 때 이런 호르몬 주사를 맞자고 하면 겁이 덜컥 날 수밖에 없어요. 겁이 덜컥 나죠. 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 근데 또 이제 이런 그 호르몬제를 맞았는데 오히려 생리가 양도 많아지고 아니면 가슴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고 당황하죠. 근데 이 약물의 특성이 그래요. 초반에 에고니스트이기 때문에 작용제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오히려 처음에는 얘가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일시적으로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일시적으로 이런 약물의 특성에 의해서 오히려 성조숙증이 더 빨리 오게 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아서 당황할 수도 있다. 첫 달 같은 경우에 이럴 때.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건데, 근데 이거를 어쨌든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시기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제를 1년 동안 이렇게 직접 지속적으로 받아봤더니 어떻게 되냐? 인슐린 민감도가 다 망가졌어요. 인슐린 민감도가 오히려 이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그 아이의 호르몬의 대사가 다 이게 교란이 되면서 여러 가지 대사의 기능과 이런 것들이 좋게 변한 것이 아니라 다 나쁘게 변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약물을 끊고 나가게 되면 다시 몸이 확 나빠질 수 있겠죠.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영양 과다에서 오게 된 성조숙증은 결국은 뭐예요? 먹는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먹는 양을 줄이게 되면 이 일어났던 성조숙증 관련돼 있는 호르몬의 레벨들이 다 떨어지게 돼가지고 이 사춘기를 훨씬 더 뒤로 늦출 수가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 성장과 발달을 하면서도 부작용을 없애면서 이런 그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제 걱정이죠. 아니, 소식을 시키면 애 성장도 안 되고 문제되지 않느냐? 임상하고 지금까지 해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부작용 없고, 오히려 어떤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그래서 소식을 뭐 무조건 막 이렇게 못 먹게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소식도 적절한 소식의 레벨이 있으니까 그 레벨에 따라서 그 자녀가 성조숙증이 호르몬의 레벨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 소식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호르몬 레벨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사춘기를 늦출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맞춰가면서 식이요법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왜 이게 사춘기의 소식이 좋냐? 소식을 하게 되면 여성 사춘기의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지연시킬 수 있고, 대신에 사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정상적인 식사로 가면 바로 사춘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이게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의 변화, 이 소식을 하게 되면 뇌의 변화를 주면서 사춘기의 시기를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춘기의 시기를 단순히 조절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냐? 소식을 하게 되면 생식 능력과 난자의 품질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줘요. 오히려 여자아이들의 성 발달을 더 정상화시키는 방향에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소식을 하게 되면 난소의 난모세포를 파면 난포 보존과 우수한 난자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난소의 노화를 지연을 시켜주고요. 생식력은 당연히 소식을 하니까, 근데 이 소식도 너무 심하게 할 경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런 기능도 없어요. 오히려 생식 능력을 유지하고 생식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소식했다가 바로 원래 식사로 되돌리면 생식 능력이 회복이 되거나 일반적으로 식사를 많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되돌려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조숙증의 원인은 1차적인 것은 영양과다 시기, 특히 고지방 시기와 과체중과 비만이 연결됐을 때 이것이 발병률이 높아진다. 그 이외에 내분비 교란 물질이 있어요. 내분비 교란 물질. 내분비 교란 물질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호르몬 같은 거 있죠. 환경 호르몬에 어떻게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니면 아이가 뭐 먹는 거라든가 뭐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그 내분비 교란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경우에 성조숙증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망간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과다 노출됐을 때,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항진됐을 때 이런 성조숙증이 오게 되는데 가장 메인 원인은 이거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온 메인 원인인 경우에는 단식 모방 시기라든가 영양과다 시기만 배제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성조숙증이 왔을 때 호르몬 요법으로 해서 1년, 2년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의 정말 이 대사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한데 급하시면 그 호르몬을 맞더라도 식이 조절을 곁들여 하면서 호르몬의 요법들을 줄여나가서 호르몬 요법 없이 식이 조절로 성조숙증을 늦출 수가 있다. 이거 단순히 식이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사를 정상화시키고 난소라든가 난모라든가 이런 발달도 훨씬 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겁을 내셔가지고 호르몬 요법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호르몬을 끊고 났을 때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이펙트들을 맞이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호르몬의 레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이 식이 조절은 식이 조절을 적절하게 호르몬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소식의 조절 정도를 적절하게만 하게 되면 아마 가장 건강하게 사춘기의 시기를 훨씬 더 조절하면서 건강한 사춘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